며느리가 버린 쓰레기 봉투를 열어보는 순간 제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함께 낯선 남자의 사진이 들어 있었거든요. 10년 동안 딸처럼 아껴온 며느리가 제 아들을 배신했다는 증거였습니다. 하지만 진짜 배신자는 따로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5, 30년 교직 생활을 마치고 은퇴한 박순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려드리기 전에 먼저 고백할 게 있어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운 좋은 시어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며느리 지혜와는 고부 관계라기보다 친구 같았거든요. 같이 장도 보고 드라마 이야기도 나누고 손주 키우는 것도 함께 했어요. 그날도 평범한 일요일이었습니다. 저녁 6시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며느리가 정성스럽게 차린 된장찌개에서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고 9살 손주 서준이가 숟가락을 들고 있었죠. 저는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오늘 찌개 정말 맛있다. 역시 우리 며느리가 최고야. 고맙습니다, 어머님. 별것 아닌데 그렇게 말씀해 주시니 힘이 나네요. 며느리가 웃었어요. 하지만 그 미소가 조금 어색해 보였던 건 기분 탓이었을까요? 아들 민수는 말없이 밥만 먹고 있었어요. 핸드폰을 식탁에 올려놓고 카톡 알림이 올 때마다 화면을 확인했습니다. 민수야, 밥 먹을 때는 휴대폰 좀 치워라. 애가 보잖아. 아, 네. 죄송해요, 엄마. 회사에서 급한 일이 있어서요. 며느리 지혜가 조용히 물을 따라주면서 말했습니다. 여보, 주말인데 일은 좀 내려놓으면 안 될까? 서준이가 아빠랑 놀고 싶어 하는데. 지혜야, 내가 지금 신규 프로젝트 맡고 있는 거 알잖아. 이해 좀 해줘. 아들의 목소리가 조금 차가웠어요. 며느리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이고 다시 숟가락을 들었어요. 서준이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다음 주말에 놀이공원 갈 수 있어요? 그럼 우리 서준이랑 할머니랑 갈까? 아빠도 같이요. 엄마도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다음 주말에 출근해야 돼. 미안하다, 서준아. 또요? 지난번에도 그랬잖아요. 애가 아빠한테 왜 그래? 아빠 바쁘신 거 모르니?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서준이가 입을 삐죽 내밀었고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아이의 등을 토닥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어야 했습니다. 이 식탁에 흐르는 미묘한 긴장감을, 대화 없이 각자의 세계에 갇혀 있는 가족의 모습을. 하지만 저는 그냥 넘겼습니다. 그저 바쁜 직장인 아들과 그걸 이해해주는 현명한 며느리라고 생각했어요. 식사를 마치고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려고 하자 제가 말렸습니다. 지혜야, 내가 할게. 너 일주일 내내 일하고 주말에 밥까지 했잖아. 좀 쉬어. 괜찮아요, 어머님. 제가 할게요. 며느리가 웃으면서 주방으로 들어갔어요. 저도 따라 들어가서 함께 설거지를 했습니다. 며느리가 갑자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좋은 며느리였을까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소리야, 지혜야. 너만큼 좋은 며느리가 어디 있니? 내가 얼마나 고마운데. 며느리가 고개를 돌렸지만 저는 봤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진 걸. 하지만 며느리는 금방 밝게 웃으며 말했어요. 에이, 그냥 괜히 물어봤어요. 어머님 옆에 있으니까 힘이 나요. 그날 밤 저는 잠들기 전에 생각했습니다. 우리 가족은 정말 평범하지만 행복하다고. 물론 아들이 좀 바쁘긴 하지만 그래도 착하고 성실한 남편이고 며느리도 현명하게 가정을 잘 지키고 있다고. 그게 제 마지막 착각이었습니다. 이틀 뒤 월요일 아침 며느리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급히 현관을 나섰어요. 출근 시간에 늦은 모양이었죠. 그런데 바람이 불면서 봉투가 제대로 묶이지 않아 벌어졌고 안에 있던 서류 봉투 하나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주우려고 허리를 굽혔어요. 갈색 봉투였는데 겉면에 며느리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개인 서류 마이너스 중요. 정리해서 며느리 방에 놓아주려고 봉투를 열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봉투 안에서 꺼낸 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A사 용지 2장. 며느리 지혜의 필체로 빼곡하게 작성된 이혼 합의서 초안이었어요. 재산 분할 조항도 위자료 요구도 없었습니다. 그냥 조용히 각자의 길을 가자는 내용뿐이었죠. 두 번째, 오래된 사진 1장.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며느리가 낯선 남자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어요. 뒷면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2007년 졸업여행, 태우야 사랑해. 세 번째, 최근 것으로 보이는 명함 1장. 강태우 건축설계사무소 대표. 그리고 손글씨로 적힌 메모가 있었습니다. 지혜 씨, 언제든 힘들면 연락하세요.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현관 바닥에 그대로 주저앉아서 한참을 멍하니 있었어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지?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10년 동안 함께 살면서 단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던 며느리였거든요. 아침마다 시어머니인 저에게 따뜻한 차를 끓여주고 명절마다 정성껏 음식을 준비하던 며느리가요.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려는데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님. 혹시 현관에 서류 봉투 하나 떨어진 거 못 보셨어요? 제가 급하게 나가는 바람에 떨어뜨린 것 같아서요. 며느리 목소리가 심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저도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대답했습니다. 아니, 못 봤는데? 무슨 서류인데? 그냥 회사 서류예요. 괜찮아요. 나중에 찾아볼게요. 그럼 어머님 끊을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며느리는 거짓말을 한 거예요. 회사 서류라고. 저는 다시 봉투를 열었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본 건 아닐까 싶어서요. 하지만 명백했습니다. 이혼 합의서 상단에는 작성 날짜까지 적혀 있었어요. 2025년 10월 15일. 불과 열흘 전이었습니다. 며느리는 열흘 전부터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저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아니, 보려고 하지 않았던 걸까요?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곰곰이 생각했습니다. 며느리의 최근 모습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요즘 부쩍 말수가 줄었던 것, 식사 준비를 하면서도 멍하니 창밖만 바라보던 모습, 새벽에 혼자 거실에서 와인을 마시던 그 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제 아들 민수의 태도. 일요일 저녁 식사 때도 그랬죠. 며느리가 주말에 함께 시간을 보내자고 했을 때 아들은 차갑게 거절했어요. 며느리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면서도 단 한 번도 고맙다는 말을 하지 않았고요. 언제부터였을까요? 아들이 아내를 저렇게 무심하게 대하기 시작한 게. 저는 손주 서준이를 유치원에 데려다 주고 돌아와서도 하루 종일 그 생각뿐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며느리가 퇴근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는 며느리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어머님, 저 왔어요. 그래, 수고했어. 오늘 저녁은 내가 준비했으니까 씻고 나와. 며느리가 제 얼굴을 유심히 바라봤어요. 혹시 제가 그 서류를 봤는지 확인하는 눈빛 같았어요. 저는 애써 태연한 척했습니다. 며느리는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나왔는데 눈이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지혜야, 괜찮니? 어디 아파?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피곤해서 그래요. 요즘 회사 일이 좀 많아서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는 분명 울고 있었어요. 저녁을 먹는 내내 며느리는 거의 말이 없었습니다. 아들 민수도 여전히 핸드폰만 보고 있었고요. 손주 서준이만 혼자 오늘 유치원에서 있었던 일을 신나게 떠들었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며느리가 일어나려는 순간 저는 용기를 냈습니다. 지혜야, 너 요즘 힘든 일 있니? 며느리가 깜짝 놀라며 저를 쳐다봤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왜 그러세요? 그냥, 너 요즘 많이 피곤해 보여서. 혹시 우리 민수가 집에서 너한테 잘해주니? 며느리의 눈에 순간 눈물이 고였습니다. 하지만 금방 고개를 돌리며 억지로 웃었어요. 어머님 걱정 마세요. 다 괜찮아요. 제가 그냥 좀 예민한가 봐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 거예요. 목이 말라서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는데 거실 소파에 누군가 앉아 있었습니다. 며느리였어요. 어둠 속에서 혼자 와인 한 잔을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지혜야? 며느리가 놀라서 고개를 돌렸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흐르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술을 마셔서. 아니야, 괜찮아. 그런데 너, 왜 울고 있니? 며느리는 한참을 말없이 저를 바라보다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좋은 며느리였을까요? 좋은 아내였을까요? 그 질문에 저는 아무 대답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순간 저는 깨달았거든요. 며느리가 떠나려는 이유가 단순한 외도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 집에서, 이 가족 안에서 며느리는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겁니다. 새벽 2시 어둠 속에서 며느리와 마주 앉았습니다. 며느리는 와인 잔을 내려놓고 눈물을 닦았어요. 저는 며느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혜야, 어머님한테 말해봐. 무슨 일이 있는 거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제가 요즘 감정 기복이 심해서 그래요. 걱정 마세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며느리의 떨리는 목소리가 그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저는 그날 밤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를 다그치면 더 깊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릴 것 같았거든요. 며느리를 방으로 돌려보내고 저는 다시 혼자 거실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하지만 성급하게 판단해서는 안 된다고. 다음 날부터 저는 며느리를 조심스럽게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화요일 아침 며느리가 출근 준비를 하는 모습을 봤어요. 거울 앞에서 화장을 하다가 갑자기 손을 멈추고 자기 얼굴을 가만히 바라보더니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화장대 서랍에는 우울증 약으로 보이는 처방전이 살짝 보였어요. 2024년 8월부터 복용 중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1년도 넘게 약을 먹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전혀 몰랐습니다. 수요일 저녁 며느리가 퇴근해서 저녁 준비를 하는데 갑자기 화장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저는 걱정이 되어 화장실 문 앞에서 기다렸습니다. 안에서 들리는 소리. 며느리가 울고 있었어요. 소리 없이 입을 막고 흐느끼는 소리였습니다. 지혜야, 괜찮니? 문 열어봐. 잠시 후 며느리가 문을 열었어요. 억지로 웃으면서요. 괜찮아요, 어머님. 그냥 배가 좀 아파서요.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우연히 며느리의 대화를 엿듣게 됐습니다. 며느리가 베란다에서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응, 태우야. 나 모르겠어. 계속 이렇게 살 수 있을지. 아니, 이게 사는 건지도 모르겠어.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고마워. 내가 내 말을 들어줘서 정말 고마워. 요즘 너랑 통화할 때만 숨을 쉴 수 있는 것 같아. 어머님? 어머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야. 그게 더 힘들어. 내가 이 가족을 떠나면 어머님이 얼마나 실망하실지. 며느리가 다시 울먹이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래, 다음 주 토요일에 만나자. 마지막으로 정리해야 할 것 같아. 통화가 끝나고 며느리가 베란다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저와 눈이 마주쳤어요. 어머님, 언제부터 거기 계셨어요?
방금 지나가다가 지혜야, 너 누구랑 통화한 거니?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냥 대학 동기요.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요. 태우라고 했지? 사진 속 그 남자. 그 말은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직 확신할 수 없었어요. 며느리가 정말 다른 남자와 부적절한 관계인지. 금요일 아침 저는 아들 민수를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며느리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는 동안 아들은 거실 소파에서 뉴스만 보고 있었어요. 며느리가 식탁에 음식을 차리고 나서야 무겁게 일어나 앉았습니다. 여보, 밥 먹어요. 응. 딱 그 한마디뿐이었어요. 고맙다는 말도 수고했다는 말도 없었습니다. 식사 중에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여보, 이번 주말에 우리 가족끼리 외식 어때요? 서준이도 좋아할 것 같은데. 이번 주 토요일? 나 골프 약속 있어. 중요한 거래처 사람들이랑. 일요일은요? 일요일은 집에서 좀 쉬어야지. 요즘 너무 피곤해. 며느리가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조용히 밥만 먹었어요.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이게 단 하루의 일이 아니라는 것을요. 이런 대화가, 이런 무관심이 10년 동안 쌓여왔다는 것을. 그날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샤워를 하고 나가려고 하길래 물었습니다. 민수야, 어디 가니? 회사팀 회식이요. 늦을 거예요. 며느리가 현관까지 따라 나왔어요. 여보, 오늘은 집에서 저녁 먹고 가면 안 돼요? 제가 당신 좋아하는 갈비찜 만들었는데. 아들이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나 지금 회식 간다니까. 나중에 먹을게. 하지만 여보, 왜 이렇게 집착해? 내가 회식 가는 것도 이제 마음대로 못하니? 며느리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아들은 그대로 문을 닫고 나가버렸어요. 며느리는 한참을 현관에 서 있다가 부엌으로 돌아갔습니다. 정성껏 만든 갈비찜 냄비 뚜껑을 덮으며 작게 중얼거렸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그 모습을 보는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토요일 아침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평소보다 화장을 조금 더 신경 쓴 것 같았어요. 어머님, 저 오늘 친구 만나고 올게요. 그래, 다녀와. 지혜야, 너 요즘 많이 힘들지?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에 눈물이 가득 고였어요. 어머님, 제가 나쁜 사람인가요? 무슨 소리니? 왜 그런 말을 해? 저도 행복하고 싶어요. 그게 잘못된 건가요? 며느리가 그 말을 남기고 집을 나섰습니다. 저는 그날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진실이 무엇이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모든 것을 마주해야 한다고. 며느리가 만나러 간 사람이 누구든 그 이유가 무엇이든 저는 알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이 있었어요. 제 아들이 이 10년 동안 아내에게 어떤 남편이었는지를요. 며느리가 집을 나간 후 저는 아들 민수와 단둘이 거실에 앉았습니다. 민수야, 엄마랑 얘기 좀 하자. 왜요, 엄마? 저 오늘 골프 가야 되는데. 골프는 오후부터잖아. 잠깐이면 돼. 아들이 못마땅한 표정으로 소파에 앉았어요.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은 채였습니다. 민수야, 너 지혜한테 잘해주고 있니? 갑작스러운 질문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무슨 소리예요? 당연하죠. 제가 열심히 돈 벌어서 가족 먹여 살리잖아요. 돈만 벌어다 주면 좋은 남편이니? 엄마, 왜 갑자기 이러세요? 무슨 일 있어요? 너 지혜한테 언제 마지막으로 사랑한다고 했니? 언제 안아줬어? 아들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 우리 결혼한 지 10년 됐어요. 연애할 때도 아니고 매일 그런 말하고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럼 지혜 생일은 언제니? 아들이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게 9월이었나? 8월 17일이야.
올해도 잊어버렸더라. 아들 얼굴이 굳었어요. 엄마, 제가 요즘 회사 일이 얼마나 바쁜지 아세요? 신규 프로젝트 때문에 밤 11시에 퇴근하는 날도 많아요. 집안일까지 신경 쓸 여력이 없다고요. 그래, 내가 힘든 건 엄마도 알아. 그런데 민수야, 지혜도 직장 다니잖아. 지혜도 똑같이 늦게 퇴근해. 그런데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서준이 숙제 봐주고 설거지하고 빨래하고. 너는 그 시간에 뭐 했니? 저는 그동안 보았던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지난주 화요일 지혜가 저녁 9시에 퇴근했을 때 너는 소파에서 TV 보고 있었어. 지혜가 피곤한 몸으로 부엌에서 저녁 준비할 때 너는 한 번도 일어나서 도와준 적이 없더라. 그건 지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잖아요. 물어보긴 했니? 도와줄까, 내가 할까, 배달시킬까 한 번이라도 물어봤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지난달에 지혜가 회사에서 프레젠테이션 한다고 일주일 동안 밤새 준비했던 거 기억나니? 그날 넌 뭐라고 했는지 알아? 아들이 고개를 저었어요. 여자가 너무 일에 목매지 마. 집안일이나 신경 써. 너 그렇게 말했어. 지혜가 그 프로젝트로 승진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는데 말이야. 엄마, 그건 제가 지혜 걱정해서. 걱정? 그게 걱정이었니? 민수야, 너 언제부터 아내 꿈을 무시하는 남편이 됐니? 아들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엄마는 왜 자꾸 저만 탓하세요? 저도 힘들어요. 회사에서 실적 압박받고 상사한테 치이고 그렇게 힘들게 일해서 집에 오면 쉬고 싶은 게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래, 너도 힘들겠지. 그런데 민수야, 작년 서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기억나? 아들 표정이 어두워졌습니다. 그때 너는 중요한 회의가 있다고 병원에 한 번도 안 왔어. 지혜가 사흘밤을 병원에서 꼬박 세우면서 혼자 아이 간호했어. 회사에 연차까지 내면서. 그때는 정말 중요한 계약이었어요. 지혜한테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 그것도 그날이었어. 근데 지혜는 아이를 선택했고 너는 회사를 선택했지. 아들이 소파에 다시 주저앉았습니다. 엄마, 제가 그렇게 나쁜 남편이에요? 나쁜 남편이라기보다는 없는 남편이었어. 제 말에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민수야, 너는 이 집에 몸만 있었어. 마음은 항상 회사에 있었고 관심은 내 일에만 있었어. 지혜가 힘들어할 때, 외로워할 때, 울고 있을 때 너는 한 번도 옆에 없었어. 아들의 눈에 당황스러움이 스쳤습니다. 지혜가 울었어요? 매일 밤 울었어. 너는 몰랐겠지. 너는 항상 먼저 자거나 늦게 들어왔으니까. 저는 며느리의 처방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혜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알아? 아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뭐라고요? 작년 8월부터야. 1년 넘게 약 먹으면서 버텨왔어. 너는 전혀 눈치채지 못했지?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지. 너는 아내를 보지 않았으니까. 지혜가 어떤 표정을 짓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뭘 좋아하고 뭘 힘들어하는지. 너는 관심이 없었어. 아들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지난주 일요일 식사 때 기억나니? 지혜가 주말에 가족끼리 시간 보내자고 했을 때 너 뭐라고 했는지. 저는 골프 약속이 있다고. 그것뿐이 아니야. 지혜가 당신 좋아하는 반찬 해준다고 할 때마다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라고 했고, 지혜가 회사 일 얘기하면 집안일이나 신경 써라고 했고, 지혜가 힘들다고 할 때마다 나도 힘들어라고만 했어. 그건 그런 의도가 아니었어요. 의도가 중요한 게 아니야, 민수야. 지혜한테 전달된 건 무관심과 무시뿐이었어. 저는 마지막으로 물었습니다. 민수야, 너 아내 사랑해?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당연히 사랑하죠.
그럼 언제 마지막으로 그 말을 해줬니? 아니, 언제 마지막으로 그 사랑을 보여줬니?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민수야,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야. 매일매일 선택하고 실천하는 거야. 너는 10년 동안 단 한 번도 지혜를 선택하지 않았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엄마, 지혜가 저를 떠나려고 하나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조용히 말했어요. 내가 먼저 떠났어. 10년 전부터. 그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돌아온 거예요. 며느리의 얼굴은 눈물로 얼룩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표정에는 결심이 서려 있었어요. 이제 모든 것을 끝낼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고 며느리가 들어왔습니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어요. 아들 민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지혜야, 어디 갔다 와? 괜찮아? 며느리가 아들을 지나쳐 자기 방으로 들어가려고 했어요. 아들이 며느리 팔을 잡았습니다. 지혜야, 나랑 얘기 좀. 여보, 손 놔줘요. 지금은 혼자 있고 싶어요. 며느리가 손을 뿌리치고 방문을 닫았습니다. 아들은 멍하니 서 있었어요.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너는 골프 가. 엄마가 지혜랑 얘기해 볼게. 엄마, 가봐. 지금 내가 있으면 지혜는 마음 열지 않을 거야. 아들이 무거운 발걸음으로 집을 나갔습니다. 저는 한참을 기다렸다가 며느리 방문을 노크했어요. 지혜야, 엄마야. 문 좀 열어줄래? 잠시 후 방문이 열렸습니다. 며느리는 침대에 앉아 무릎을 끌어안고 있었어요. 어머님, 들어오세요. 저는 며느리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지혜야, 엄마가 물어봐도 될까? 오늘 누구 만나고 왔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어요.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대학 동기요. 강태우라고. 제 첫사랑이었어요. 그래. 엄마가 봤어. 며느리가 놀라서 저를 쳐다봤습니다. 뭘 보셨는데요? 저는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월요일에 내가 버린 쓰레기 봉투. 그 안에 서류 봉투가 있었어. 정리해 주려고 열었는데 며느리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이혼 합의서 초안하고 태우 씨 사진하고 명함. 다 봤어. 며느리가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정말 죄송해요. 지혜야,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줄 수 있니? 태우 씨랑 어떤 사이니?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어요. 아무 사이도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어머님. 그럼 왜 이혼을 생각하는 거니?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울다가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 더 이상 못 버티겠어요. 뭘 못 버티는데? 이 결혼이요. 아니, 결혼이라고 부를 수도 없는 이 생활이요.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어갔습니다. 결혼 초반에는 괜찮았어요. 민수 오빠가 바쁜 건 알았지만 그래도 사랑한다고 생각했어요. 시간이 지나면 나아질 거라고 믿었고요. 하지만 점점 더 심해졌어요. 오빠는 저를 안 봤어요. 제가 거기 있는지도 모르는 것처럼. 저는 그냥 집을 관리하는 사람이었어요.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키우는 사람. 며느리가 손으로 눈물을 닦았습니다. 서준이를 낳고 산후 우울증이 왔을 때가 제일 힘들었어요. 매일 밤 울었는데 오빠는 왜 이렇게 예민하냐고만 했어요. 아이 울음소리에 짜증내면서 나 내일 중요한 회의 있는데 좀 조용히 해줘라고 했어요. 그때 병원은 갔니? 혼자 갔어요. 오빠한테 말했는데 병원은 무슨 다 그러면서 크는 거야 라고 했어요. 그날 택시 타고 병원 가면서 진짜 죽고 싶었어요. 저는 며느리 손을 꼭 잡았습니다. 지혜야. 어머님, 저 정말 열심히 노력했어요. 좋은 아내가 되려고, 좋은 며느리가 되려고.
회사 일 마치고 집에 와서 저녁 준비하고 주말에 시댁 가서 음식 준비하고 명절에 친척들 오시면 옷 세탁까지 다 했어요. 그랬지. 내가 정말 고생 많이 했어. 근데 오빠는 단 한 번도 고맙다고 안 했어요. 제가 해준 음식을 먹으면서 역시 엄마가 해준 게 더 맛있어 라고 했고, 제가 회사에서 힘든 일 있어서 얘기하면 나도 힘들어라고만 했어요. 며느리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지난 결혼 기념일에 오빠는 까먹었어요. 제가 저녁 준비해놓고 기다렸는데 오빠는 회식 갔어요. 밤 11시에 술 취해서 들어와서는 그냥 자버렸어요. 다음 날도 사과 안 했어요.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작년에 승진 기회가 있었어요. 5년 만에 온 기회였어요. 근데 오빠가 여자가 너무 일에 목매지 마. 서준이 엄마 노릇이나 잘해라고 했어요. 어머님. 그 말 들었을 때 정말 숨이 막혔어요. 며느리가 저를 바라봤습니다.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오빠한테는 저의 일이, 저의 꿈이, 저의 감정이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태우 씨를 만난 거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석 달 전에 우연히 카페에서 마주쳤어요. 태우 오빠는 저를 알아보고 반갑게 인사했어요. 커피 한잔 하면서 근황을 나눴는데 그 사람이 제 말을 들어줬어요. 계속 만났니?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요. 그냥 커피 마시면서 얘기했어요. 손 한 번 안 잡았어요, 어머님. 정말이에요.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저는 그냥 누군가 제 말을 들어준다는 게 너무 좋았어요. 제 하루가 어땠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뭐가 힘든지. 태우 오빠는 다 들어줬어요. 그리고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며느리가 울면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나쁜 여자 맞죠? 결혼했으면서 다른 남자 만나고 그 사람한테 위로받고. 저도 알아요. 제가 잘못했다는 거. 아니야, 지혜야.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넌 나쁜 여자가 아니야. 넌 그냥 너무 오랫동안 혼자였던 거야. 며느리가 제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오늘 태우 오빠 만나서 마지막 인사했어요. 이제 안 만날 거예요. 그냥 정리하고 싶었어요. 이혼하든 안 하든 이제 정리해야 할 것 같아서요. 지혜야, 넌 정말 이혼하고 싶니? 며느리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모르겠어요, 어머님. 저는 그냥 사랑받고 싶었어요. 남편한테 인정받고 싶었고 위로받고 싶었고 그냥 옆에 있어주길 바랐어요. 그게 전부였어요. 그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이미 떠난 것 같아요. 10년 전부터요. 저는 며느리를 꼭 안아줬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어요. 이제 이 문제를 정면으로 마주할 시간이라고. 이 가족을 지키기 위해서는 아들이 직접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해야 한다고. 며느리를 위로하고 방에서 나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문제를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덮어두면 이 가족은 완전히 무너진다고. 저녁 6시 골프에서 돌아온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오늘 밤 가족회의 할 거야. 가족회의요? 갑자기 왜요? 서준이는 내 친정에 보내. 오늘은 어른들끼리 얘기해야 할 일이 있어. 아들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습니다. 며느리도 거실로 나왔어요. 창백한 얼굴이었습니다. 손주 서준이를 친정에 보내고 저녁 8시. 세 사람이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아들이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 무슨 일인지 말씀해 주세요. 저는 탁자 위에 갈색 봉투를 올려놓았습니다. 아들이 그것을 보는 순간 얼굴이 굳었어요. 이게 뭐예요? 내가 직접 보렴. 아들이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습니다. 이혼 합의서를 보는 순간 그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이게
대체. 아들이 며느리를 돌아봤어요. 지혜야, 이게 뭐야? 이혼? 너 진짜 나랑 이혼하려고? 며느리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꼭 쥐고 있을 뿐이었어요. 아들이 사진을 들어 올렸습니다. 이 남자는 누구야? 설마, 너 바람핀 거야?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아들을 제지했어요. 민수야, 소리 지르지 마. 지금 내가 화낼 상황이 아니야. 엄마는 왜 저한테 그러세요? 제 아내가 다른 남자 만나고 이혼하겠다는데. 그래, 내 아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 하지만 민수야, 너는 아내를 떠나보낸 적이 없니? 저는 침착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내가 아내를 어떻게 대했는지 기억나니? 지난 10년 동안 저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다 줬잖아요. 돈만 있으면 되니? 민수야, 내 아내는 ATM기가 아니야. 사람이야. 감정이 있고 꿈이 있고 사랑받고 싶어 하는 사람이라고. 며느리가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여보, 언제 마지막으로 나한테 사랑한다고 했어요? 아들이 멈칫했습니다. 그게 언제였지? 작년 결혼 기념일 날 당신 회식 갔죠? 저 혼자 테이블에 촛불 켜놓고 당신 기다렸어요. 밤 11시까지. 당신은 술 취해서 들어와서 그냥 잤어요. 다음 날 사과도 없었고요. 지혜야, 그건 정말 중요한 회식이었어. 팀장 승진이 걸린. 며느리가 아들 말을 끊었습니다. 항상 회사가 중요하죠. 항상 당신 일이 우선이죠. 그럼 저는요? 저는 당신 인생에서 몇 순위예요? 아들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며느리가 계속 말했어요. 서준이가 폐렴으로 입원했을 때 저 혼자 사흘밤 병원에서 세웠어요. 당신은 회의가 있다고 한 번도 안 왔죠. 제게도 중요한 프로젝트 발표가 있었어요. 근데 저는 아이를 선택했어요. 그건 내가 그때 언제나 그렇죠. 당신한테는 항상 이유가 있어요. 바빠서 피곤해서 중요한 일이 있어서. 근데 제 이유는요? 제 힘든 것은요? 한 번이라도 물어본 적 있어요? 아들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민수야, 지혜가 우울증 약 먹고 있는 거 알아? 아들이 고개를 번쩍 들었어요. 1년 넘게 약 먹으면서 버텨왔어. 매일 밤 화장실에서 혼자 울면서. 너는 전혀 몰랐지? 아들 눈에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정말 몰랐어요. 모를 수밖에 없었지. 너는 아내를 보지 않았으니까. 며느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작년에 승진 기회가 있었어요. 5년 만에 온 기회였죠. 당신한테 말했더니 뭐라고 했는지 기억해요? 아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여자가 너무 일에 목매지 마. 서준이 엄마 노릇이나 잘해. 그렇게 말했어요. 그날 정말 숨이 막혔어요. 지혜야, 나는. 저도 꿈이 있었어요. 저도 인정받고 싶었어요. 근데 당신한테 저는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었죠. 밥 해주고 빨래 해주고 아이 키우는 사람. 며느리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어머님, 제가 태우 오빠를 만난 건 잘못이에요. 알아요. 근데 그 사람은 제 말을 들어줬어요. 제가 오늘 어땠는지, 무슨 고민이 있는지. 그리고 수고했어요. 잘하고 있어요 라고 말해줬어요. 아들이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여보, 저는 바람 안 폈어요. 손도 안 잡았어요. 그냥 얘기만 나눴어요. 근데 그게 저한테는 숨 쉬는 것 같았어요. 10년 만에 처음으로요. 저는 아들에게 물었습니다. 민수야,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줄 거니? 아들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이 볼을 타고 흘렀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이제 지겨워요. 당신은 항상 미안하다고만 하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 내가 뭘 해야 해? 며느리가 아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를 봐주세요. 제 말을 들어주세요. 제가 거기 있다는 걸 알아주세요. 저도 사람이에요.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그냥 옆에 있어주길 바라는 사람이에요. 저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이혼할지 말지는 너희 둘이 결정할 일이야. 엄마가 강요할 수 없어.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해. 지금처럼은 안 돼. 뭔가 바뀌어야 해.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가려고 했습니다. 지혜야, 나한테 기회를 줘. 제발. 며느리가 물러섰어요. 시간이 필요해요. 저도 생각을 정리해야겠어요. 며느리가 일어나 자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들은 그 자리에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진심으로 울기 시작했어요. 엄마, 제가 정말 형편없는 남편이었나요? 저는 아들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형편없었다기보다는 없었어. 민수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어. 문제는 이제부터야. 진짜 변할 수 있겠니? 아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할 거예요. 꼭 변할 거예요. 말만으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매일매일.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이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을까? 아들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답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제 시작이라는 것. 가족 회의가 끝난 다음 날 아침 평소와 다른 풍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들 민수가 새벽 6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어요. 저는 깜짝 놀라 따라 나갔습니다. 민수야, 이 시간에 왜 일어났니? 엄마, 지혜한테 아침 해주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가르쳐 주세요. 아들의 눈은 밤새 울어서 빨갛게 충혈되어 있었어요. 하지만 그 눈빛만큼은 진지했습니다. 저는 아들에게 간단한 계란말이와 토스트 만드는 법을 알려줬어요. 서툰 손놀림이었지만 아들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7시 며느리가 방에서 나왔어요. 식탁에 차려진 아침을 보고 멈춰 섰습니다. 이게 뭐예요? 아들이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내가 만들었어. 맛은 보장 못하지만.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았습니다. 계란말이를 한 입 먹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왜? 맛없어? 며느리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지고 있었어요. 10년 만에 처음이에요. 당신이 저한테 밥 해준 게. 아들도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지혜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날부터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월요일 아들이 회사에 전화를 했어요. 팀장님, 오늘 정시 퇴근하겠습니다. 아내랑 약속이 있어서요. 며느리는 놀란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회사 일은? 오늘은 당신이 더 중요해. 저녁 6시 아들이 정말 정시에 퇴근했어요. 그리고 며느리와 함께 근처 카페로 갔습니다. 저는 손주 서준이를 돌보면서 기다렸어요. 2시간 후 돌아온 며느리의 얼굴은 여전히 복잡해 보였지만 조금은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화요일 저녁 아들이 퇴근하자마자 부엌으로 갔어요. 엄마, 오늘은 제가 설거지할게요. 며느리가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아니야, 지혜야. 너 오늘 회사에서 힘들었잖아. 내가 할게. 아들이 서툴게 설거지를 시작했어요. 접시 하나를 깨트리기도 했지만 끝까지 해냈습니다. 수요일 아들은 며느리 회사 근처 식당을 예약했어요. 지혜야, 오늘 점심 같이 먹자. 내가 예약해놨어. 며느리가 놀라서 물었습니다. 왜 갑자기? 그냥 당신 얼굴 보고 싶어서.
며느리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목요일 밤 저는 아들 방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요. 들어가 보니 아들이 노트에 뭔가를 적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뭐하니? 엄마. 제가 지혜한테 했어야 했던 말들 적고 있어요. 노트를 보니 빼곡하게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서준이 입원했을 때 마이너스 미안해. 내가 옆에 있었어야 했어. 결혼 기념일 마이너스 미안해. 가장 소중한 날을 잊었어. 승진 기회 때 마이너스 미안해. 내 꿈을 무시했어. 매일 저녁 마이너스 고마워. 맛있는 밥 해줘서. 아들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엄마, 제가 정말 형편없었어요. 이렇게 적다 보니까 제가 지혜한테 얼마나 못했는지 보여요. 저는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깨달은 게 중요해. 그리고 이제부터가 중요한 거야. 금요일 아들이 회사 상사에게 말했습니다. 팀장님, 죄송하지만 앞으로 주말 출근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가족과 시간을 보내야 해서요. 상사가 당황했다고 해요. 민수 씨, 프로젝트가 바쁜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지만 주말만큼은 가족을 위해 비워두고 싶습니다. 토요일 아침 아들이 며느리와 서준이를 깨웠어요. 일어나. 오늘 놀이공원 가자. 서준이가 눈을 번쩍 떴습니다. 진짜요, 아빠? 진짜 가요? 그럼 우리 서준이랑 약속했잖아.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골프 약속은요? 취소했어. 오늘은 가족이 먼저야. 놀이공원에서 보낸 하루. 아들은 서준이 손을 꼭 잡고 놀이기구를 함께 탔고 며느리가 힘들어하자 벤치에 앉혀놓고 음료수를 사다 줬어요. 지혜야, 힘들지? 좀 쉬자. 괜찮아요. 괜찮지 않아. 내 표정 보면 알아. 여기 앉아서 쉬어.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보는 눈빛이 조금씩 변하고 있었습니다. 일요일 저녁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다음 주부터 부부 상담 받는 거 어떨까? 부부 상담이요? 응. 우리 둘이서만은 부족할 것 같아.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해. 며느리가 잠시 생각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요. 해봐요. 저녁 식사 중에 아들이 며느리에게 물었습니다. 지혜야, 회사에서 요즘 어때? 힘든 거 없어? 며느리가 깜짝 놀라 고개를 들었어요. 왜요? 그냥 궁금해서. 당신이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며느리가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사실 새로운 프로젝트 제안이 들어왔어요. 그래? 어떤 건데? 3개월 정도 걸리는 큰 프로젝트예요. 근데 야근이 좀 있을 것 같아서 고민 중이에요. 네. 당연히 해야지. 며느리가 놀라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정말요? 집안일은 내가 할게. 저녁 준비도 내가 하고 서준이 숙제도 내가 봐줄게. 엄마도 계시고. 당신은 내 일에 집중해. 며느리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고마워요. 아들이 며느리 손을 잡았어요. 미안해, 지혜야. 진심으로 미안해. 그동안 내 꿈을, 내 노력을 무시해서. 며느리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날 밤 며느리가 제 방으로 왔어요. 어머님, 감사해요. 뭐가? 이렇게 해주셔서요.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떠났을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고요. 지혜야, 넌 우리 가족이야. 엄마 딸이나 마찬가지야. 며느리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민수 오빠가 정말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요. 그래. 엄마도 봤어. 근데 어머님, 제가 용서할 수 있을까요? 10년이라는 시간을요. 저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용서는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시간이 필요해. 그리고 민수가 계속 노력하는 모습을 봐야 해.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변화는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회복은 이제부터였어요. 3개월이 흘렀습니다. 계절은 어느새 겨울에서 봄으로 바뀌어 가고 있었어요. 아들 민수는 약속을 지켰습니다. 일주일에 2번은 정시 퇴근을 했고 주말에는 반드시 가족과 시간을 보냈어요. 부부 상담도 빠짐없이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습니다. 설거지를 하다가 그릇을 깨트리기도 했고 서준이 숙제를 봐주다가 같이 헤매기도 했죠. 저녁을 준비하다가 라면을 태워서 연기 경보기가 울린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화요일 저녁 저는 부엌에서 며느리와 대화를 나눴습니다. 지혜야, 요즘 어때? 며느리가 설거지를 하며 말했어요. 솔직히 말하면 아직도 헷갈려요, 어머님. 뭐가?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요. 오빠가 정말 변한 건지 아니면 잠깐인지. 당연한 거야. 10년 동안 쌓인 상처가 3개월 만에 다 아물 수는 없지. 며느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근데 어머님, 조금씩 마음이 열리는 것 같아요. 오빠가 매일 아침 사랑해라고 문자 보내는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어색했는데 요즘은 기다려지더라고요. 저는 며느리를 안아줬습니다. 천천히 가. 조급해하지 마. 목요일 저녁 아들이 퇴근해서 들어왔을 때였습니다. 손에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지혜야, 이거. 며느리가 놀라서 꽃을 받았습니다. 무슨 날이에요? 그냥. 꽃 보니까 당신 생각나서. 며느리 눈에 눈물이 글썽였어요. 고마워요.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습니다. 며느리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들 품에 안겼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조용히 자리를 떴습니다. 금요일 며느리의 프로젝트 발표가 있는 날이었습니다. 아들이 회사에 반차를 냈어요. 지혜야, 발표 잘하고 와. 저녁에 축하 파티 준비해 놓을게. 정말요? 회사는 괜찮아요? 당연하지. 오늘은 당신이 주인공인 날이잖아. 저녁 7시 며느리가 환한 얼굴로 돌아왔습니다. 어머님, 오빠, 발표 성공했어요. 팀장님이 정말 잘했다고 칭찬해 주셨어요. 아들이 며느리를 번쩍 안아 올렸습니다. 역시, 내 아내 최고야. 거실에는 아들이 준비한 케이크와 음식들이 차려져 있었어요. 서툴지만 정성이 가득 담긴 준비였습니다. 서준이가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축하해요. 엄마가 제일 멋있어요. 그날 밤 온 가족이 웃으며 식사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따뜻한 풍경이었어요. 토요일 오후 며느리가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어머님,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어디 가니? 태우 오빠 만나러요. 마지막으로 인사하러요. 아들도 거실에 있었어요. 며느리를 바라보는 아들 얼굴에 불안함이 스쳤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조심히 다녀와. 며느리가 놀라서 아들을 봤어요. 괜찮아요? 응. 믿어. 당신을 믿어. 며느리가 나가고 아들은 거실 창가에 서서 밖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아들 옆에 섰어요. 민수야, 괜찮니? 솔직히 불안해요. 근데 지혜를 믿어야죠. 제가 만든 상황이니까요. 2시간 후 며느리가 돌아왔습니다. 눈이 조금 빨갰지만 얼굴은 편안해 보였어요. 다녀왔어요. 아들이 며느리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땠어? 며느리가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태우 오빠한테 말했어요. 남편과 다시 시작해보고 싶다고. 그동안 고마웠지만 이제는 안녕이라고. 아들이 며느리를 안았어요. 고마워, 지혜야. 돌아와줘서. 며느리가 아들 품에서 말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괜찮은 건 아니에요. 상처가 다 아문 건 아니에요. 알아.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 알아. 기다릴게. 며느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도 노력할게요. 우리 다시
시작해봐요. 일요일 아침 온 가족이 식탁에 둘러앉았습니다. 손주 서준이가 물었어요. 할머니, 엄마 아빠 이제 안 싸워요? 저는 서준이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래, 이제 함께 싸우는 법을 배우고 있단다. 그게 뭐예요? 혼자가 아니라 둘이서 문제를 푼다는 거야. 서준이가 고개를 갸웃했지만 곧 밝게 웃었어요. 저녁 무렵 저는 베란다에서 며느리와 단둘이 대화를 나눴습니다. 어머님, 그때 그 쓰레기 봉투 보셨을 때 어떠셨어요? 충격이었지.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게 운명이었던 것 같아. 운명이요? 그걸 보지 못했다면 우리 가족은 조용히 무너졌을 거야. 아무도 모르게. 그게 더 끔찍했을 거야. 며느리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어머님이 아니었으면 저는 그냥 떠났을 거예요. 말도 안 하고 설명도 없이요. 넌 우리 딸이야, 지혜야. 엄마가 어떻게 널 보내겠니? 며느리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그날 밤 저는 일기장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적었어요. 오늘로부터 정확히 3개월 전 쓰레기 봉투 속에서 며느리의 비밀을 발견했다. 그 안에는 이혼 합의서와 낯선 남자의 사진이 있었다. 나는 며느리를 의심했고 아들을 원망했고 이 가족이 무너질까봐 두려워했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따로 있었다. 10년 동안 쌓인 무관심, 방치된 사랑, 외면한 상처들. 쓰레기 봉투는 단지 경고였을 뿐이다. 사랑은 한순간의 감정이 아니다. 매일매일 선택하고 갖고 가는 것이다. 내 아들은 이제야 그걸 배우고 있다. 늦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그게 중요하다. 우리 가족은 아직 완벽하지 않다. 여전히 조심스럽고 때로는 어색하다. 하지만 함께 노력하고 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다음 날 아침 아들이 며느리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우리 다음 달에 여행 가자. 딱 우리 둘이서. 둘이서요? 응. 서준이는 엄마가 봐주신다고 하셨어. 우리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잖아. 며느리가 밝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좋아요. 가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 무너지기 직전에야 진짜 소중함을 깨닫는다고. 쓰레기 봉투 속 비밀이 우리 가족을 구했다고. 사랑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실수하고 상처 주고 후회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것, 다시 시작하는 용기를 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족은 안녕하신가요? 오늘 사랑하는 사람에게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라고 말해보세요. 너무 늦기 전에요. 이상으로 제 이야기를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